자, 아담은 인기 있는 TV쇼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풀어야 할 논리 퍼즐들이 주어졌고 이 탐정 수수께끼들을 해결하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어요. 그때 아담은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담이 장소에 도착하자 한 직원이 그에게 안대를 씌웠습니다. 그 후 아담은 어딘가로 끌려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몇 분 동안 말없이 기다리다가 아담은 안대를 벗었습니다. 꽤 큰 방이었어요. 방에는 문 4개만 있었습니다. 아담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방에서 빨리 나가야 돼요. 아담은 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하! 4개의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는 쪽지가 붙어있네요. 첫 번째 문 뒤는 피라냐로 가득한 호수입니다. 두 번째 문 뒤엔 그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눈사태가 일어날 방이 있어요. 세 번째 문을 열면 바닥은 젖어있고 고전압 전선들이 걸려있는 방이 나옵니다. 네 번째 문을 열면 창문만 하나 있는 15층 객실이 있습니다. 아담은 재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다행히 안전한 방이었습니다. 어느 문이었을까요? 아담은 3번 방을 골랐습니다. 전선이 바닥의 물에 닿아있지 않고 그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죠. 전선 아래로 기어가도 안전하다는 뜻이죠. 아담은 옆방으로 가서 다음 과제가 적힌 메모를 찾습니다. 빈 병에 동전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막으세요. 병을 깨트리거나 코르크 마개를 뽑지 않고 어떻게 동전을 꺼낼 수 있을까요? 아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전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아담은 코르크 마개를 병 안으로 밀어넣고 병을 흔들어 동전을 꺼냈습니다. 그의 다음 임무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한 노부인이 공원에서 걷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갔습니다. 노부인은 경찰에게 그 남자가 코트를 입고 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콧수염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자와 코트, 안경을 발견했죠. 그들은 범인이 근처 카페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남자 4명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카페 손님들이에요. 사진을 보고 누가 노부인의 가방을 훔쳐갔는지 맞춰야 합니다. 아담은 즉시 한 사람을 가리켰고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어느 남자였을까요? 모자를 쓴 남자일 수도 코트를 입은 남자일 수도 없습니다. 범인은 안경도 벗었죠. 경찰이 수배 중인 사람이 맨 오른쪽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윗입술에 작은 상처가 있어요. 틀림없이 서둘러 가짜 콧수염을 없애다 난 상처일 겁니다. 수수께끼는 풀렸고 아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도 그는 또 형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유명한 화가는 자신의 새 그림을 거의 완성했지만 곧 프랑스로 떠나야 했습니다. 급한 일이었고 일주일 동안을 파리에 머물러야 했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작품이 망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위에 검은 물감을 엎질렀어요.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은 걸 보아 최근에 일어난 일 같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화가는 자신의 관리 직원 정비사, 정원사를 불러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그가 물었죠. 제가 없는 동안 누군가가 제 그림을 망쳐놨는데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저는 절대로 당신의 허락 없이는 스튜디오에 들어가지 않아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정비사가 덧붙였죠. 집을 수리할 때는 검은색 물감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정원사는 화를 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해왔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럴 수 있겠어요? 모두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그림을 망친 걸까요? 똑똑한 아담은 범인이 정비사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 그림이 어떻게 엉망이 되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정답을 맞힌 아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담은 좁은 복도로 들어섭니다. 저기 작은 탁자 위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있네요.
반잔 정도 차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알아내야 합니다. 어떤 측정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유리잔의 주스를 다른 곳으로 붓지도 않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주스가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잔을 기울였습니다. 유리잔의 바닥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잔이 반 이상 찼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바닥의 일부가 보인다면 유리잔이 절반도 차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다음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껜 34살이었는데 다음 해에는 37살이 되겠군. 그 남자는 계산에서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일이 며칠인지 짐작이 되나요? 아담은 20분을 생각하고 나서야 답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남자의 생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는 1월 1일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생일 전날 그는 34살이었어요. 다음날 그는 35살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해가 시작되었고 그해 그는 36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37살이 되겠죠. 수수께끼는 풀렸고 아담은 옆방으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대형 TV 화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원이 켜지고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는 두 여자가 보이네요. 안 되는데?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공포영화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문이 여자들의 등 뒤에서 닫혔어요. 아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네요. 여자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핸드폰에 손전등을 켰어요. 앞에 3개의 문이 보입니다. 첫 번째 문 뒤에서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지? 아담은 한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네요. 알고 보니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좀비 몇 마리가 숨어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큰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세 번째 문을 열면 노출된 전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목소리가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들이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이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다행히 아담은 이 여자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똑똑합니다. 그는 어느 문을 고를까요? 세 번째 문입니다. 전기가 나간 만큼 전선은 완전히 무효하니까요. 아담이 풀어야 할 다음 수수께끼는 논리 문제입니다. 한 마법사가 죄수들에게 2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한 문 뒤에는 무서운 용이 있고 다른 문 뒤에는 금으로 된 상자가 있습니다. 올바른 문을 선택하면 부자가 되어 성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잘못된 문이라면 글쎄요, 살아남지 못하게 되겠죠. 문에는 2개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거짓말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진실입니다. 첫 번째 문에는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용은 옆방에 있어요. 라고, 다른 표지판에는 보물과 용은 같은 방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이 든 상자는 2번째 방에 있습니다. 2번째 진술이 사실이니까요. 첫 번째 진술은 거짓이란 뜻이 되죠. 아담은 쇼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가 있는 방에는 4개의 문이 벽마다 하나씩 있군요. 주위를 둘러본 후 그는 구석에 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 쪽지를 집어들고 이상한 글을 읽었죠.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한 뒤 한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앱을 본 걸까요? 아담은 쪽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South, 즉 남쪽이라고 읽히네요. 그리고 나서 아담은 어느 문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의 나침반 앱을 사용했습니다.
아담은 마지막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탐정 사건이었어요. 루스는 이사 중이었습니다. 박스를 옮기며 바쁜 와중에 누군가가 그녀의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루스는 새 이웃들에게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한 명이 뭔가를 보았을 거예요. 에릭은 루스에게 자신이 하루 종일 고열로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새로운 이웃이 온 줄도 몰랐다고 했죠. 그리고 조나단은 방금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루스의 노트북을 가져갔을까요? 아담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즉시 조나단의 차에 눈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조나단은 거짓말했어요. 그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담은 본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도전에 성공하고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이제 아담은 백만장자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아담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세무사입니다. 아이고,